네트워크 게임 실행하는 방법을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해봐도 게임 화면 상에, 게임 뷰에 특별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좀 재미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게임에 플레이어가 참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게임에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했다면 이 플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을 해서 3D 오브젝트로 캡슐을 하나 만듭니다. 보통의 플레이어는 캡슐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람들의 뭐 어떤 면에 이제 선입견인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캡슐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꿉니다. 얘를 좀 통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 떠 있는 게 좋으니까 무브 하고 그 다음에 스냅 모드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 게임상에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는 네트워크 매니저하고 연동이 되려면 게임 오브젝트로 실행되면 안 되고 프리팹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프리팹은 재활용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재사용하기 위한, 재활용하기 위한 파일.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에셋 폴더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어는 내가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게임 뷰에서는 사라지죠.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다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플레이어 프리팹을 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프리팹 세팅즈라는 게 있잖아요. 디폴트 플레이어 프리팹이 있는데 디폴트라는 거는 이도저도 아닌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배째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배째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플레이어의 프리팹을 요걸로 선택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넣어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거고 우리가 플레이어 프리팹을 이런 방식으로 캡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끌어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현재는 아무도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호스트를 딱 누르면 이제 플레이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는 밑에 에러가 뜨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자, 네트워크 매니저에다가 플레이어를 넣긴 했는데 얘는 게임 오브젝트인 거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오브젝트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 쪽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애드 컴포넌트에 가서 다시 내 코드로 갑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유니티 네트워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내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르면 게임 오브젝트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상의 게임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뭐 배우는 단계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얘를 그냥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든 플레이어라는 프리팹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고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는 내가 네트워크 고려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PC 안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컴퓨팅 노드 아니면 컴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한자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호스트에 있는 그냥 단일 호스트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있는 애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임 오브젝트가 다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 게임 오브젝트는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C# 스크립트는 모두 다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매니저가 관장하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교환을 하려면 게임 오브젝트여서는 안 되고 네트워크 오브젝트여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다가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매니저 눌러줬어야 되는데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호스트로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우리가 플레이어는 요 캡슐로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트워크 매니저의 디폴트 플레이어 프리팹을 캡슐로 된 플레이어 프리팹으로 만들어 놨고요. 조심할 부분은 요 플레이어의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여서는 안 되고 네트워크 오브젝트여야 되니까 add component 해가지고 컴포넌트 기능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번에는 서버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서버 실행하면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는데 게임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클라이언트 테스트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테스트 해보면 호스트나 서버로 먼저 접속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에러가 뜨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서버가 있어요, 없어요? 서버가 없어요. 없으니까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최초 접속할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호스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서버 접속을 하고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스펙터에 있는 버튼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게임 만들었을 때 여러 사람이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저의 네트워크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네트워크 접속을 하기 위한 기능을 이 게임 뷰 화면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버튼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네코드 씬에다가 우리 UI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글씨 표현하기 위한 텍스트 메시 프로 임포팅을 해주고요. 이 버튼은 먼저 호스트에 대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버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버튼이 나오는데 얘가 뒤집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비 모드로 Alt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기본 위치로 이제 보냅니다. 그 버튼이 여기에 생기게 되고 버튼이 화면상 어디에 생긴 거예요? 라는 게 또 궁금하면 캔버스를 눌러서 한번 봅니다. 그럼 얘는 생기는 위치가 중앙에 만들어 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생기는 화면상의 위치는 앵커로 표시를 하는데 눌러서 왼쪽 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왼쪽 밑 기준으로 삼았는데 왜 안 가요? 라고 하는데 그걸 보내려면 포지션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가게 되고요. 얼비 모드로 다시 돌립니다. 근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 움직여 주면 됩니다. 버튼 눌러서
이 버튼의 위치를 무브 툴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움직여주고 움직일 때 위치를 예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버튼 호스트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얘는 호스트를 시작하는 버튼이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스타트 호스트라는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게임뷰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 누르면 자, 게임 플레이 해서 스타트 호스트를 누르면 호스트가 실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버튼만 갖다 놨지 클릭 리스너를 연결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려면 호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함수는 UI 쪽에 배정되는 게 맞기 때문에 UI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UI 매니저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UI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 UI 매니저는 게임에 있는 UI를 담당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변수라든지 다양한 함수를 UI 매니저 쪽에 집어넣게 되고요. 이 UI 매니저는 게임 오브젝트가 언제든 참조할 수 있도록 싱글톤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싱글톤 패턴 만드는 법 배웠으니까 그걸 현재 네트워크 게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먼저 UI 매니저는 다시 말하지만 게임 오브젝트인데 깡통이에요. 지금 이 UI 매니저에 연결된 컴포넌트는 기본적인 트랜스폼 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크리에이트 가서 시작 스크립트를 UI 매니저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더블 클릭을 해 봅니다. 더블 클릭해서 현재 자동 생성의 코드를 보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게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어의 뜻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모노 비헤이비어는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뭐가 하나라는가 하면 호스트가 하나라는 겁니다. 스탠드 얼론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나 혼자 게임을 그냥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행동하는 특성을 받아서 UI 매니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때는 네트워크 게임에 들어가서 네트워크의 씬을 구성을 하는 요소는 네트워크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다양한 기능은 모노 비헤이비어로 조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노 비헤이비어와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는 두 가지로 구별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게임 개발할 때는 모노 비헤이비어로 만들고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UI 매니저는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프라이빗으로 UI 매니저를 만들어 봅니다. UI 매니저에 여기 스태틱을 안 썼네요. 자, 스태틱으로 UI 매니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위험하다는 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언더바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또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get도 저절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AI가 코드 자동 생성했습니다. 스태틱으로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싱글톤으로 만든다는 것은 클래스 하나당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강제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을 안 할 수도 없고 두 개 할 수도 없고 딱 하나만 무조건 할당을 해 주는 게 싱글톤 패턴의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곳에서도 UI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퍼티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인스턴스는 딱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메모리가 딱 하나만 생기도록 강제로 설정을 해줍니다. 얘가 없으면
인스턴스마다 여러 개가 생기는데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단순한 변수니까 그러니까 필드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밑에는 필드처럼 보이는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property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싱글턴 패턴에서는 변수 이 필드의 초기화는 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인스턴스에 접근하는데 얘가 널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로그를 좀 띄워줍니다. 그래서 UI 매니저가 널이니까 뭔가 문제 생겼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스턴스의 get 메소드는 언더바 인스턴스를 그냥 리턴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 싱글턴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C#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저절로 호출되는 함수가 awake 함수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얘를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인스턴스가 null이라고 하면 최초 실행인 거죠. 최초 실행일 때는 요 인스턴스에다가 얘는 이 프로퍼티 접근하지 말고 필드에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는 this로 해줍니다. 현재 실행한 이 UI 매니저의 레퍼런스를 인스턴스로 저장을 해줍니다. 최초 실행이라는 겁니다. 최초 실행.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초 실행이 아닌데 이 this하고 예전에 저장된 언더바 인스턴스가 다르다고 하면 여러 번 실행된 겁니다. 문제죠. 문제니까 문제는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로그를 띄워줍니다. 자, UI 매니저 자, another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내지 말고 딜릿을 해주는데 딜릿이 아니고 디스트로이. 자, 디스트로이 해주는데 게임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해줍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이 게임 오브젝트는 UI 매니저를 실행했던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우리 구조에서는 누구예요? 얘죠, 얘. 얘가 UI 매니저를 실행하는 거니까 UI 매니저 얘를 파기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 개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UI 매니저를 일단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연결시켜서 UI 매니저 스크립트가 UI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되도록 하고, 여러 번 실행됐다면 이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싱글턴 패턴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은 자, 퍼블릭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호스트 실행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호스트 실행하는 함수는 네트워크 매니저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싱글턴이란 이름의 인스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스타트 호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여기 디버그 철자가 틀렸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매니저를 실행을 하는데 얘는 유니티 넷코드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트를 이제 해주는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만든 게임이 이미 서버가 실행될 수도 있고 이미 클라이언트가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서버도 아니고 클라이언트도 아닌 경우에만 호스트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자, if 구문으로 자, 네트워크 매니저에 자, 싱글턴으로 얘가 서버인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고 자, and 네트워크 매니저의 클라이언트도 아닌 경우에 스타트 호스트를
해주라고 만들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서버를 실행하는 기능도 넣어주고요. 쓸지 안 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서버도 아니고 클라이언트도 아니어야만 서버를 스타트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기능도 만들어 봅시다. 자, 클라이언트도 서버도 아니고 클라이언트도 아닌 경우에만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UI 매니저에다가 내가 사용할 함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럼 요 버튼 호스트에다가 자, 클릭 리스너 등록을 해야 되니까 onClick 쪽에 가가지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함수는 UI 매니저 쪽에 있고요. UI 매니저 스크립트에 있고, 이 UI 매니저가 실행한 게임 오브젝트는 UI 매니저라는 게임 오브젝트니까 얘를 갖다가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면 여기 펑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UI 매니저라는 스크립트 쪽에 가서 보면 스타트 호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호스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럼 스타트 호스트를 누르면 이제 호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호스트가 나오게 되고, 호스트가 나온다는 뜻은 호스트는 서버의 속성과 클라이언트 속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도 하나가 실행이 되고 클라이언트도 하나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를 다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캔버스에 가서 UI로 버튼 with text mesh pro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같은 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버튼 호스트를 Ctrl C, Ctrl V를 해봅니다. 이름은 구별이 돼야 되니까 얘는 버튼 호스트가 아니고 버튼 서버라고 해볼게요. 그다음 밑에 텍스트 눌러서 얘 이름도 스타트, 스타트, 서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버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무브 툴 선택해 가지고 스냅 모드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옮깁니다. 어느 정도 갈까요? 일관되게 가는 게 좋으니까 한 165 정도 갈까요? 얘는 어딘가 하면 100 같고 얘는 한 160 정도 가면 되겠네요. 160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버튼에도 클릭했을 때 기능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얘를 눌러서 UI 매니저에 가서 이번에는 서버니까 서버 쪽을 실행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UI 매니저 쪽에서 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UI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멤버를 퍼블릭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 외부는 유니티 에디터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UI 매니저에 있는 여기 스타트 서버 쪽을 퍼블릭으로 했기 때문에 UI 에디터, 유니티 에디터 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onClick 리스너 쪽에 UI 매니저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UI 매니저 밑에 있는 스타트 서버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겠네요. Ctrl C, Ctrl V 해서 클라이언트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버튼의 이름도 구별해야 되니까 스타트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얘도 올라가야 되니까 스냅 모드로 올립니다. 올리고 위치가 좀 일관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220으로
딱 설정을 하고요. 눌러보면 이제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를 다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눌러봅니다. 자, 눌러보면 호스트를 실행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기능 없이 서버만 실행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프레팹은 클라이언트를 때문에 생성이 되니까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눌러봅니다. 이를 눌러보면 서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